개축, 예순갑자 중 가장 차갑고 외로운 에너지. 오늘은 예순갑자 중에서도 특별히 강렬하고 독특한 에너지를 가진 개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개축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렵다, 차갑다, 외롭다는 말을 많이 듣는 글자거든요. 저도 처음에 개축을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많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개축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 때문이더라고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개축은 블랙홀 같은 에너지예요. 개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블랙홀이에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응집 에너지죠. 임자가 행성이 소멸되는 과정이라면 개축은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예요. 임자가 몸이 아파 죽음을 앞둔 상태라면 개축은 임종, 즉 죽음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거든요. 사후 세계와 연결된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재밌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예순갑자 중에서 임자부터 개까지의 수사이클은 우리가 보통 인생에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후 세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신과 신유는 심판을 의미해요. 이번 생의 모습을 나열하고 인과관계에 따라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천간의 간목으로 내려주는 것은 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해석은 티벳 사자의 서 같은 오래된 서적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과 맞춰보면 더 흥미로워요. 물론 이건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해석이에요. 예순갑자 중에서 개축은 생명력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글자예요. 모든 양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니까요. 개축 에너지는 매우 매섭고 백호살이기도 해요. 아주 추운 겨울 동토에 개수가 내리면 눈보라처럼 강력한 모습이죠. 그래서 개축은 고립과 외로움의 상징이기도 해요. 연주나 월주가 개축인 사람은 전생에 고립되고 외롭게 살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개축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글자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력과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기운이 있어도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다만 잘 사용하기 위한 기본값이 조금 어렵다는 의미예요. 주변에 뜨거운 기운이 있으면 조심해야 해요. 개축은 블랙홀이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응집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개축 주변에 정화나 무토 같은 뜨거운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축의 에너지가 그 기운을 빨아들여서 집착이나 강박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금, 개수, 정화의 조합은 잘못 활용될 경우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져요. 개축이 임종을 의미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야 하는데 죽는 순간에 정화나 무토 같은 뜨거운 감정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 둥둥 떠다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종시 뜨거운 감정으로 인한 집착은 마치 귀신처럼 의식이 떠다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축 주변에 정화나 무토, 특히 미토가 있으면 집착이 형성될 수 있어요. 개축 에너지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축 에너지는 잘 쓰면 좋지만 주변에 정화나 무토가 있으면 잘 쓰기 어려운 환경이 돼요. 개축 에너지를 잘 쓰려면 에너지가 퍼져 있는 것이 유리해요. 주변의 금수 기운으로 에너지가 펼쳐지는 모습이 더 좋다는 거죠. 태어난 달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개축 일주는 태어난 월에 따라 그 특성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같은 개축 일주라도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 겨울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개축의 에너지가 펑퍼짐하게 퍼져서 개축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개축 일주가 축월, 자시에 태어나면 매우 차갑고 병화와 관련된 직업군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수는 중의 음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하거든요. 이 경우 신금과 개수가 감이
된 일을 할 수 있어요. 봄에 태어났다면 인월에 태어난 개축일주는 인월 자체가 춥기 때문에 병화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천간에 정화가 있다면 병정화와 관련된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병화와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축일주는 정화가 일주 구간까지 함께하기 어려워요. 정화가 뿌리가 탄탄하거나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화가 계속 따라오기 어렵죠. 여름생이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화와의 관계는 어려워요. 묘월에 태어나면 사람이 매우 예민해져요. 묘의 을목이 축중 신금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무토나 정화가 있으면 개수, 신금, 정화 삼총사가 모여서 심리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생겨요. 진월에 태어나면 진토가 자수나 신금을 만나면 병정화가 완전히 사라져요. 개축 에너지는 화기운과 공존하기 어렵거든요. 진토가 있고 대운에서 자수나 신금이 오면 병화나 정화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름에 태어났다면 4월에 태어나면 사축합을 해요. 운에서 자수가 오면 금생수가 심해져 사중 병화가 약해지지만 월지가 사화이므로 병화를 약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대운에서 자대운이 오고 세운에서 유금이 와서 사유축이 되면 병화가 안 좋아지지만 다른 경우보다는 형편이 나아요. 이런 사람은 몰입적이고 금과 관련된 일을 하며 데이터 분석, IT 업계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화의 화려함과 결합하여 게임 같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5월에 태어나면 개축은 화기운이 약하지만 5월에 태어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화를 가질 수 있어요. 이때 일간의 강약이 매우 중요해요. 5화 위에 무토가 있으면 무토가 너무 강해져서 개수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5월생은 천간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을간의 매집을 키워주는 시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개축이 갑오월주라면 불편하지 않지만 무토가 오면 집착이나 저장 강박이 생길 수 있어서 대단히 불편해져요. 미월에 태어나면 개축이 반사되어 잘 보이므로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기운이 개축을 반사시켜서 죽음에 대한 관심, 성찰, 문학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죠. 감정선이 매우 강해서 본인만의 트라우마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 트라우마는 충미충에서 기인하며 엄마, 배우자, 조직, 윗사람과 관련될 수 있어요. 미토는 개축에게 감사한 에너지예요. 개축만 있으면 죽은 사람 같지만 미토는 양기의 절정으로 강렬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심적인 고생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성의 경우 충미충 안에 을신충이 있어서 여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고 정계충으로 심혈관, 눈, 난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을에 태어났다면 신월에 태어나면 매우 뜨거워서 임수를 많이 쓰게 돼요. 경금이 통근하면 인생이 편해지지만 임수가 통근하면 겁재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되어 힘들 수 있어요. 상담, 예술, 피아노 연주 등과 어울리며 유학도 좋은 흐름이에요. 가을에 태어났을 때 자수나 진토가 오면 금기나 수기가 너무 강해지므로 인성을 사용하여 돈을 벌어야 해요. 주식을 하더라도 공부하고 오랫동안 묵혀두는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하죠. 6월에 태어나면 정화, 을목, 묘목, 진토가 주변에 없어야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유축합으로 금기가 강해지는데 진토가 있으면 을목이 고립되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묘목이 있으면 묘유충,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을신충, 정화가 있으면 집착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술월에 태어나면 축술형살로 정화를 자꾸 건드려서 감정 문제가 발생해요. 개축은 계유보다 감정에 메말라 있고 외로워요. 술토가 감정을 가져다 주지만 축술형살로 감정을 건드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개축은 심리적인 문제를 잘 살펴야 하며 에너지가 퍼져 있지 않으면 더욱 그래요. 겨울에 태어났다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에너지가 쫙 퍼져 있어서 임수일간이나 개수일간 같은 느낌을 줘요. 해월에 태어나면 해중 간목을 잘 쓰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나를 가로막는 기미가 있으면 상관을 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계충도 불편하지만
무토가 있는 것이 개수 입장에서 더 불편해요. 자월에 태어나면 블랙홀 그 자체예요. 간목 에너지로 빼낼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본인 건강, 육친, 재성,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목화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연주에 목화가 있는 것이 좋아요. 자월생 개축 일주는 영성적일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오대운, 미대운, 대운 천간으로 무토가 들어올 때 비로소 음기를 인식하고 탐구하게 돼요. 월주를 상충하는 오대운은 나이를 먹은 후에야 음기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수일간이 수 다자이거나 뜨거운 기운이 있으면 수에 대한 인식을 일찍 하지만 자월생 개축 일주가 연주에 병인이 있으면 병인만 붙잡고 현실적이고 펼쳐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축월에 태어나면 집안에 사연이 있다고 봐야 해요. 축토는 어마무시한 음기거든요. 연주부터 축토가 있으면 집안에 음과 관련된 사연이 있었음을 의미해요. 월지에 축토가 있으면 그리 멀지 않은 조상이나 부모님 대로부터 내려오는 음기가 있다고 해석해요. 축월생은 정화, 무토, 지지, 신금 등이 있으면 집착 유전자가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집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개축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에너지죠?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명확해져요. 개축은 블랙홀 같은 에너지로 생명력과 가장 동떨어진 글자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주변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태어난 달에 따라 특성이 크게 달라지니까 개축 일주를 가진 분이라면 본인이 어느 달에 태어났는지 주변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뜨거운 기운, 그러니까 정화나 무토가 있다면 심리적인 부분을 잘 살펴야 해요. 집착이나 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개축은 어렵지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여러분의 사주를 이해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